LA 산불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늘었고 무려 18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로 도시 전체가 연기에 덮여 주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식수까지 오염되면서 생수 사재기에 빈집털이 약탈까지 기승을 부려 대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 윤곽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 타이틀 42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최근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 노숙자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철역에 치료센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를 강제 수용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집어삼킨 산불이 계속되면서 역대급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늘었고 무려 18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지역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가장 불길이 큰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의 진압률은 각각 6%와 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약 18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고 두 개의 큰 산불로 인한 소실 규모만 샌프란시스코 면적보다 큰 33,000 에이커에 달합니다. 서부 해안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팰리세이즈 산불은 약 2만 에이커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불로 5,300채의 주택과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LA 소방국장 크리스틴 크롤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팰리세이즈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 카운티 동부 내륙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피해 면적은 13,000에이커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산불 사망자 중 5명이 이 지역에서 나올 만큼 피해가 컸고 주택과 건물 소실 규모도 5,000여 채에 달합니다. 사망자가 확인된 알타데나는 한인 거주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한인들의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 LA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산불 진화를 위해 연방소방관 400명, 국방부 소속 산불 진화 인력 500명, 소방 헬리콥터와 항공기 30대, 국방부 C-130 수송기 8대 등 연방 차원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으며 캐나다로부터도 소방관과 소방항공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연방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히는 등 추가 지원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동시다발 산불로 대기가 불에 탄 재와 연기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이 최악의 공기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식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식수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8일부터 LA 전역에 연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LA 서부 해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과 동부 내륙 알타데나 등에서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공기 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연기는 물질의 연소에 따른 작은 입자들과 가스, 수증기가 혼합된 것으로 이 가운데 작은 입자들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눈을 따갑게 하고 콧물을 흘리게 하며 기관지염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 담당관 문투 데이비스는 연기와 재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이동과 실외 노출을 피하고 운동 등 신체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튼 산불로 명명된 화재 발원지 알타데나 일대에선 극심한 연기로 햇빛이 완전히 가려져 사람들이 손전등을 켜고 다니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알타데나와 가까운 라카냐다 플린트 리지와 라크레센타를 비롯해 근방에 있는 지역에서도 미세한 잿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으며 심한 연기와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A의 주요 마트에서는 공기청정기 제품이 모두 팔려나가 동난 상태이며 일부 지역에선 식수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수자원 전력국은 가장 큰 산불이 진행 중인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비롯해 서부 지역에 끓인 물 사용 권고를 내렸습니다. 수자원 당국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스템을 과도하게 가동하고 상수도 시스템에 많은 재가 들어가면서 수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생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트로 몰리고 있으며 직접적인 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생수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수도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다 추후 비상시 대피를 위해 생필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처럼 산불로 혼란한 틈을 타 빈집털이 등 약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0명이 체포됐고 일부 지역은 무법 상태를 고려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금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은 산불을 피해 주민들이 대피해 빈집을 노린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카운티 전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에 경보기와 보안 카메라도 정전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약탈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보안관은 산불 발생 이후에 약탈과 절도 용의자 20명을 체포했다면서 산불 위기를 틈탄 위법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나 보안관은 지역 사회를 약탈과 범죄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순찰하고 있다면서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을 배회하는 외부인은 체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근 산타모니카시는 무법 상태를 고려해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금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LA에 사는 유명 팟캐스터인 앤드루 휴버맨은 팰리세이즈 산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타모니카의 피코 블러바드에서 일어난 방화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X에 공개했습니다. 휴버맨은 LA에서 산불 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불을 붙이고 있다면서 방화로 인해 주변 나무들이 불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선인 측의 선고 연기 요청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형량 없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성인 영화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명예에 타격을 가해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 재판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편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 윤곽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 타이틀 42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 매체 악시오스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밤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취임 직후 내놓을 100개의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여러 이민 정책 중에서도 타이틀 42, 즉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타이틀 42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던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지만 반이민 이슈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은 250만 명 이상이 즉각 추방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 정부 등 로컬 정부가 이민 세관 단속국과 이민 단속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로컬 사법기관에 이민 단속 권한, 임무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재시행하는 방안인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카운티 셰리프 등도 ICE 대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육로 불법 이민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계획도 재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경세관 보호국이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인근에서 무작위 단속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CBP 요원들은 주유소나 공공장소를 다니며 농장 근로자 등을 무작위로 선별,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 체류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P는 이번 작전이 대규모 체포가 아닌 특정 범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6일부터 컨 카운티에서만 192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해 카터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어제 오전 카터 전 대통령 국가 장례식이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엄수됐습니다. 성조기에 둘러싸인 카터 전 대통령의 관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대성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유해는 지난 7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 머물렀습니다. 관은 극진한 예우 속에 성당 단상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부시 전 대통령 등은 카터 전 대통령이 지나가자 침통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며 애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 조시 카터, 제러드 포드 전 대통령의 아들 스티븐 포드, 러닝메이트 월터 몬데일 전 부통령의 아들 테드 몬데일, 백악관 참모였던 고 스튜어트 아이젠 스타트가 추도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인품을 강조하며 인품의 근거에 수많은 것들이 쌓이고 좋은 삶과 품격 있는 국가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38대 대통령이었던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향년 100세로 별세했습니다. 국가 장례식이 끝난 후에는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귀환해 마리나타 침례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비공식 장례식을 치른 후 부인 로잘린 여사가 잠들어 있는 자택 근처 장기에서 영면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최근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 노숙자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철역에 치료센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를 강제 수용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2025년 시정연설에서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지하철 안전 등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6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 몇 주일 동안에 뉴욕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력과 살인으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투자로 지하철을 비롯한 뉴욕 시민의 생활 공간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정신질환자의 시설 수용 문제 등과 씨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의 길거리와 지하철에 살고 있는 노숙자의 수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집세 인상과 노숙자 보호시설이 과밀시설인데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애덤스 시장이 밝힌 거액의 예산 투자는 추가로 안전지대 침상을 900개 이상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뉴욕시에 기숙사 형태의 시설이 대안이며 노숙자 어린이와 10대를 위해서는 별도의 침상 100개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이솜 뉴욕 부시장 겸 복지국장은 말했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의 애덤스 시장은 앞으로 지하철 순찰 경찰관의 수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하던 지하철 정신질환자의 강제 수용에 대한 법안 추진도 더 노력해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도심 지하철역들에도 새로운 정신치료센터를 마련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뒤 머물 곳이 없어 배회하는 사람들의 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불소 농도의 수돗물을 마시는 어린이들의 지능이 농도에 비례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돗물은 비교적 낮은 농도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임산부 등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아과학학술지에 실린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 논문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덴마크 등 10개의 국가에서 불소가 IQ 저하에 영향을 미친 74건의 연구 사례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논문에 인용된 사례들은 모두 수돗물 불소 농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여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용량, 반응 관계의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불소 노출량에 비례해 IQ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소변의 불소 농도가 1ppm 증가할 때마다 어린이들의 IQ가 1.63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논문 주 저자인 카일라 테일러 박사는 임신 여성과 어린이 모두 불소를 섭취할 요인이 많다며 불소 섭취가 너무 많으면 태아, 영아,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논문 내용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장관에 취임하면 최우선적으로 수돗물에서 불소를 빼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미국의 수돗물 불소 농도 허용 기준은 0.7ppm입니다. 1.5ppm 이하 농도와 IQ 저하 사이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임산부가 불소가 포함된 수돗물을 마시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일자리가 예상 수준을 대폭 웃돌며 크게 증가했고 실업률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 6천 명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25만 6천 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5천 명을 큰 폭으로 웃돈 것은 물론 지난해 2에서 3분기 월 평균 증가폭 약 15만 명 수준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전월 4.2%보다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 4.2%도 밑돌았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로 시장 전망에 부합했고 전년 대비 상승률은 3.9%로 시장 전망 4%를 밑돌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덴버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한인 최유진 검사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한인 여검사는 검찰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고 검찰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조작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과 노트북까지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이번 결정에 앞서 법원 징계위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변호사 자격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지만 징계위원회 측은 변호사가 속임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행위라며 변호사라는 직업의 성실성을 훼손하고 법률 시스템 신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며 박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이틀간 운행규정 위반 차량 단속을 벌여 소환장 195장을 발부했습니다. 주요 소환장 발부 사유론 불법 번호판 부착, 틴팅 규정 위반, 차량 등록 미갱신 및 미등록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틀간 차량 운전자 3명을 체포하고 차량 27대를 압수 조치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통행료 적용 구간을 중심으로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무면허 운전 차량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번호판 알파벳과 숫자를 가리는 스티커 판매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임을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뉴저지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지난해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발병 사례 195건 가운데 35%가 넘는 70건이 지난 12월 발생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이번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발병 수준이 유난히 심각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 전체 14개 주에서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91건의 발병이 보고됐습니다. 전주 대비 32% 급증한 수치입니다. CDC는 지난달 초 노로바이러스 발병 건수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수치를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으로 유명한 노로바이러스는 대개 오염된 물, 어피르 등의 음식물을 먹거나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감염된 후 12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설사, 구토,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인치 내외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